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연휴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내일이면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일도 뭐 한 화요일까지 이렇게 쭉 휴무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장은 열리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해야죠.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날은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뭐 저희 나라가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종목별로 뭐 종목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일단 또 다른 어떤 악재들이 좀 새롭게 이제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어쨌든 이제 시장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시장이 폭락할 때 일부 수혜받는 종목들, 그러니까 악재에 대해서 수혜받는 종목들은 상승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장이 빠지면 좀 같이 영향을 받는 편이죠. 그쵸? 80% 70% 이상은 다 종목들이 그런 시장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개별 종목만 이렇게 눈여겨 보시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참고할 건 참고하고,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나 이렇게 대응 전략들을 좀 시장도 같이 바라보면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미국 시장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단타 매매를 주로 합니다. 80% 이상이 이제 단타 매매를 하는데요. 회전율을 높여서 단기 매매를 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시장이 폭락을 또 했어요. 사실 지금 와서 이거 폭락이란 말을 써야 되나 싶은데 요즘 뭐 2% 3%대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뭐 트위터 한마디 하고 뭐 한마디 하면은 2% 3% 쭉쭉 빠지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폭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기존에 우리 시장이 막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찔끔찔끔 이렇게 움직일 때, 악재가 반영되기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2% 3%대면 굉장히 큰 폭락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빠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폭락이라고 하긴 하여튼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적지 않은 폭이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 시장은 전 거래일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지금 10% 가까이 하락을 보였죠. 여기 보시면 10.3%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테슬라 주가 너무 비싸다, 이런 내용을 이제 트위터에다 올렸는데, 이거 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앨런 머스크의 발언이 있으면서 동시에 트럼프가 이제 또 관세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면서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주가를 좀 살펴보면 현재 자리 부근이, 자, 이 구간은 이제 프리미엄을 받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는 이제 폭락했던 구간, 다시 반등을 했던 구간인데, 지금 자리를 보시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프리미엄을 받기 전에 그 정도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쵸? 여기 그 정도 수준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상승했던 폭을 요만큼이나 가파르게 이틀 만에 많이 좀 이렇게 깨먹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또 우리나라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또 끼치고 있죠.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테슬라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견인이 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된 전기차 섹터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CEO가 자기 회사 비싸다고 이야기를 해버렸고, 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약간 농담이냐 진심으로 한 얘기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앨런 머스크한테. 그랬더니 농담 아니다, 진짜다, 우리 회사 주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커진 거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재선이 얼마 안 남았죠. 11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의 문제를 이제 중국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중국에다가 떠넘기면서 니들이 책임을 져라, 변상을 해라. 그래서 뭐 몇 경? 뭐 2경이래요, 4경이래요. 뭐 그만큼의 금액을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꾸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럼 관세를 먹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관세? 그럼 미중 무역전쟁 때처럼 다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나? 심지어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국에 관세를 매긴다고?
그러면 데미지는 더 더블이 될 텐데 쟤 뭐하는 양반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CNN이라든지 각 미국의 뭐 어떤 이런 뭐 경제 관련된 그런 포럼들에서 대부분 다 트럼프를 좀 비판을 했다라고 해요. 뭔가 또 전략이 있겠죠. 맨날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중국이 코로나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 중국이 이렇게 시발점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난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본 적 있습니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점점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본인이 성공한 비결인 걸까요? 저게? 모르겠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트럼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사람 트윗질 한마디에 주가가 저렇게 유동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주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트럼프 정말 싫어합니다. 안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관세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아직 이 악재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인데 코로나가 아직 다 물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관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이 조금 이제 과하게 반응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제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비유를 좀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니는 회사는 뭐 S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좀 당해서 팔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냥 진짜 병원에서 쉬어야 좀 회복이 빠른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S라는 회사에서 진짜 미안한데 출근 좀 해주라. 대신에 너가 정말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급여를 4배를 쳐줄게. 그 A라는 사람은 병원비도 부담이 되고 4배라니까 그래 뭐 해보자 하고 그냥 출근을 한 거예요. 200만원 받던 월급을 800만원을 받아가면서 출근을 한 겁니다. 근데 저 800만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정말 급해서 이 사람을 저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200 받던 사람이 800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야, 너 출근 뭐 하다못해 맥시멈 한 뭐 50% 정도라도 이렇게 준다면 모를까? 일단은 다친 사람을 팔다리가 다 저렇게 부러진 사람을 부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말이 안 되지만 야, 월급 4배 줄 테니 4배를 올려줄 테니까 출근 좀 해주라 해서 이 사람이 출근을 했어요. 근데 출퇴근을 하다가 이제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넘어지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타박상 정도만 입을 수 있는 게 이 사람한테는 치명타가 올 수 있잖아요. 그쵸? 뼈가 붓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더 한 번 더 뼈가 잘못돼서 또 더 큰 후유증을 앓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쵸?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그런 거예요. 미국 시장 마찬가지고요. 유럽 시장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평가받아야 될 적정 수준을 더 오버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작은 악재, 이 사람이 출근하다가 남들이 타박상에 입을 만큼을 이 사람은 더 치명타를 입는다 했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시장이 너무 고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작은 악재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좀 말이 좀 지금 금방 생각난 거여가지고 정리가 안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장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 3%대 빠지는 거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 녀석은 지금 현재 모든 시장의 지수들이요, 미국 시장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 밸류를 받아야 될 밸류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지표들은 다 최악을 가리키고 있는데 얘네는 지금 최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계속해서 디커플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정도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 전략으로 인버스를 배팅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인버스를 배팅할 때 진작부터 그렇게 배팅을 한 게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더 강하게 어필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그래도 일단은 좀 안정을 취해놨고요.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하나씩 조율이 되나 싶은데 트럼프가 또다시 저렇게 정말로 재선을 위해서 저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관세 이야기를 이 시국에 꺼내버렸어요. 참, 이건 진짜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또 해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또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좀 모니터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인버스를 저는 편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인버스를 완전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배팅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뭐 예전에 그런 폭락장을 너무 걱정하는 상태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또 대응 전략 같이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구독 누르시고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황 브리핑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영상이 좀 계속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갖고 있어요. 자, 렘데시비르는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만든 치료제예요. 치료제. 그쵸? 치료제입니다. 얘는 백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료제와 백신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완전 달라요. 치료제는요, 일단 병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회복된 이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렘데시비르를 투여했을 때 회복 속도가 30% 빨라진다고 하죠. 30%? 회복 속도가 30%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병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코로나가 퍼졌고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셧다운이 이루어진 거고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돈이 돌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근데 백신은 뭡니까? 백신은 아예 병이 걸리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약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백신과 이 렘데시비르 치료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구분해서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백신은 뭐 내년 초 정도에 어느 정도 좀 생산이 될 것 같다라고 개발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렘데시비르는 이번 달 중순 정도에 어떤 임상 결과 발표가 나오면 이번 달에는 한 14만 개 정도 투여할 수 있는 양을 만들 수 있고,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 안에는 뭐 한 50만 개 이상을 좀 이렇게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파미셀이 이 렘데시비르에 들어가는 약물 중에서 일부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미셀이 그래서 최근에 파미셀이 굉장히 핫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렘데시비르 하나에만 너무 기대해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좀 계속해서 상방에서 좀 버틴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노동절 1일부터 5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5일까지는 거의 황금 연휴죠. 이 연휴 동안, 그리고 연휴 이후에 추가적인 확진자가 다시 한번 증가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좀 지금보다 더 하락폭을 키울 수 있는 확률은 좀 적어질 것 같고요. 지금 수준을 잘 유지를 해주다가도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바톤 터치해서 지금 위치를 지킨다. 요거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은 모든 지표들이 너무 깊은 하락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얘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버티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정을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렘데시비르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들 너무 이 치료제가 나왔대, 야 대박이다, 그럼 코로나 다 해결되겠네 라고 보시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얘기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을 요번에 이제 코로나 악재 터져서 폭락을 맞았고 다시 반등을 했고, 지금 또 어떤 다시 하락을 맞이할 것 같은 우려감이 있는 위치까지 왔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두려우실 겁니다. 테슬라 저렇게 폭락했죠? 나 2차전지 관련주 갖고 있는데, 와, 테슬라 저렇게 빠졌어? 또 빠지겠네. 이런 걱정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요, 제가 중장기를 편입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첫째, 그 오버나잇이라고 하죠. 홀딩하는 기간 동안 걱정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걱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 썩기가 싫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속 썩는 게 너무 싫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데이 트레이딩 위주예요. 데이 트레이딩 위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오늘 매수했으면 내일 아침, 오늘 종가, 내일 시가 매도, 요런 길어봐야 요렇게 날짜로는 요렇게 이틀 정도인데, 그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즉슨 회전율이에요. 삼성전자가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엄청 많이 샀잖아요. 시장 많이 빠졌을 때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삼성전자 최저점 대비 지금 얼마죠? 현재 18%밖에 안 되네요. 그죠? 최고가까지 거의 한 23%, 25% 짜리인데, 완전 밑바닥에 샀어도 거의 평균 2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됐죠. 그쵸? 어떤 분들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배팅을 해놨으면 18% 정도밖에 수익을 못 본 상황입니다. 근데요, 시장이 이렇게 자,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을 때 이날 하루하루들이 단타로 엄청난 수익을 거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급반등을 해줄 때는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 단타 칠 때도 너무 좀 쉬웠을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 그림 만들었잖아요. V자 만든, 그쵸? 제약바이오 일부 기업들 빼고는 보통 다 이 우리나라 종목들이 이런 그림을 나타냈어요. 그럼 일단 지수가 이만큼 반등했을 때는 종목들은 또 얼마나 잘 갔겠냐고요. 그쵸? 근데 물론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다 이제 짱 박아 두고서 그냥 나는 10%만 봐도 괜찮아, 야 한 달에 10%가 어디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왕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뭔가 그래도 이거 지금 와 야 엄청 싸대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대박을 바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단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에서 일부 종목들은 편입해서 이제 스윙으로도 편입을 해 놓죠. 왜냐면 뭐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만 해도 가니까. 그래서 스윙으로도 편입을 해놨지만 단타 매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회전율을 더 빠르게 더 많이 높여서 수익을 계속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매매하는 종목은 지금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이럴 때일수록 회원분들한테 더 많은 수익을 좀 극대화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하기보다도 그렇게 추천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었는데, 같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VIP 회원님들이 되게 잘 따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폭락했을 때 기준에서 제가 3월 21일인가 22일부터인가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여기 없는데, 그때부터 해서 4월 셋째 주까지인데요. 누적 수익률, 그러니까 회전율 굴려서 누적 수익률이 약 330%였어요. 단타로만. 이제 근데 전체 계좌 수익률로 따지면 물론 단타, 이제 실질적으로 매수를 한 금액이 뭐 내가 시드가 10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 300만 원, 500만 원밖에 되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번 종목에서 10%, 이번 종목에서 5%, 이게 이제 쌓여서 330%이긴 한데, 못해도 최소 계좌 수익률로는 한 1.5배는 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 한 달 만에 계좌를 1.5배를 불린다는 건 굉장한 거 아닌가요? 2.5배죠. 2.5배. 1000만 원인 분이 2,500만 원 되는 거니까 2.5배가 되는 거죠. 1.5배는 이제 50%니까 2.5배가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냥 짱 박아두신 분들은 1000만 원 가지고 삼성전자 몰빵해서 짱 박아둔 분들은 18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수익을 지금 못 본 상황인데, 그 1000만 원 중에서도요, 일부를 200만 원, 300만 원을 스윙 이렇게 두 종목 편입해 놓고, 예를 들어 나머지 300, 200 가지고 또 단타를 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계좌 수익률로 봤을 때는 거의 배 이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를 선호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솔직히 죄송한데 우리나라 시장 종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종목이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오늘 사놓고 내일 됐는데 갑자기 공시 떠가지고 오버나이트 하는 그 틈에 하필 내가 오늘 종가에 사서 내일 이제 시가에 팔려고 했던 그 종목이 하필 갑자기 어떤 공시가 떠가지고 뭐 또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뭐 상장 폐지 사유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도 복잡하고 싫어요. 솔직히 싫어요. 걱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단타 매매를 이렇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뜻이 맞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 반드시 또 구독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좋은 종목들 또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슬슬 추천주 여러분들한테 나갈 겁니다. 왜냐면 내일 같은 경우에 장이 좀 더 불확실성이 좀 가득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에서 어떤 추천주를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5월 딱 우리 접어들어서부터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그쵸? 오늘은 좀 비가 와서 그래도 아랫지방은 괜찮았는데, 지금 벌써 어젠가요? 그젠가요? 대구 이쪽은 벌써 30도 넘어섰어요. 맞죠? 이제 더워지면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딱 뭔가 떠오르는 게 이제 아마 있으실 거예요.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신 분들은. 난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영상 꼭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 두시고 지켜보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그에 관련된 종목 정확한 타점 잡아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무언가가 또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뭐 시장이 폭락이 와서 경기가 힘들고 데미지를 받았더라도 지금 시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될 종목들은 분명히 있어요. 뭐 단타가 아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또 해드리는 영상을 한 번 더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먹거리는 사실 많습니다.
먹거리는 많은데 어떻게 내가 자금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내 계좌를 좀 이렇게 많이 좀 부풀리느냐, 그거는요 여러분들 전략에 달려 있어요. 제 전략이 100% 정답입니다는 아니에요. 제가 틀린 정답,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건 돈을 벌고 있고, 제가 그 많은 몇백 명의 회원들을 이끄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월요일 시장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이제 6시, 7시에, 내일 아침 7시 되면 또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좀 지켜보자고요. 지금 이제 휴무가 또 어린날까지 또 있으니까, 일단 내일 뭐 무리한 매매보다도 좀 지켜보시면서 또 대응을 하는 전략을 같이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영상을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휴무 기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어떤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쉬는 와중에 이제 녹화를 한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